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선하라 TV입니다. 성선하라 TV에서는요, 이 한국 교회가 이번 그 계엄령과 이 탄핵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말하는가. 자, 이런 것에 귀를 기울여 왔는데 마침내 이 한국 교회가 이 바른 소리를 내고 일어나기를 시작했다. 진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 하는 소식을 전해 드리는데요. 자, 우리가 정말 그 좌우를 분별하지를 못하고 뭐 좌도 우도 아니고 나는 예수파다 이런 말을 하지만은 정말 본질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목회자와 이 교인은 레민과 같이 이 언론과 좌파 언론 또 이 언론 노조 이런 것에 다수에 의해서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관이 어떤가, 진리의 말씀의 원리가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고 세계관이 어떤 것인가, 이 다니엘과 같이 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우리에게 선과 악, 빛과 어둠을 밝혀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이념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한 성경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늦게나마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소리를 성경적으로 참 내주는 것에 대해서 자, 어떻게 여기서 뭐 특히 이제 순복음교회라든지 여러 교회가 좌파 성향에 있는 진보 같은 교단들에서는 뭐 처음부터 이게 계엄이 잘못됐다고 난리를 이제 그 편을 들어서 난리를 쳤는데요. 그러나 이제 좀 보수 예장측은 그렇게 하지를 아니했고 기도를 주로 기도를 우리가 하자 이렇게 이제 말을 많이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발표 먼저 서기총 반성서적 반기독교 사상에 저항해야 한다. 뭐 서기총이 제일 큰 것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발표를 하고 16일, 17일 이제 겨우 이런 때 오늘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크리스찬 투데이에서는 또 여기 이렇게 17일자로 한국 교회 불의의 침묵 말고 나라 바로잡기를 이렇게 해서 송경호 기자가 자, 여기에 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요청 목적 국회 탄핵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 이 한번 또 증거도 기사뿐이고 공산 세력 다시 정권 잡고 나라 망치도록 더야 하나. 12월 20일 각자 이게 이제 탄핵 소추해서 헌법재판소에 27일 날까지 이제 각 처소에서 하루 금식기도 제안을 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보수 기독교 단체들 하는 것은요 상당히 여기 큽니다. 여기 이렇게 국난에 대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엘리야의 심중으로 기도하자. 자, 초기에는 좀 이렇게도 나왔지만은 이 내용이 대통령의 발표와 많은 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기독교 연합기관 협의회 그리고 한국 보수교단 총연합회, 한국 기독교 보수, 이 제법 큽니다, 이것은. 그리고 한기총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한교총이 제일 대표적인 큰데요. 그리고 17개 광역시 226개 시군구 기독교 청년합회, 전국 기독교 연합 이런 이제 큰 단체가 여기 들어있고요. 이보다도 더 큰 이제 단체가 총망라가 되었다 할 정도로 자, 여기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제목이 여기에 탄핵은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는 반국가 세력에 무릎 꿇는 일이다. 이렇게 큰 지상에 내고요. 사법부는 633 원칙을 지키라. 이러면서 이 무릎을 꿇는 일을 하지 말아야 반국가 세력에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는 무릎을 꿇는 일이다. 예, 탄핵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 단체가 얼마나 큰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참여 단체가 이게 수도권 수기총, 서울, 경기, 인천 여기 총연합회와 또 한국교회연합 한교연입니다. 한교연 우리나라 단체 3개 중에서 두 번째로 큰 또 한국기독교단협의회 그리고 이 장로의 연합회 이것도 크지요. 한국기독교단체연합 또 이 기독교 개혁교회 협의회 이 한기총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17개 아까 226개 시군구 총연합회 그리고 기독인 총연합회 이 한기연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도 크지요. 자, 이렇게 해서
가장 아마 1200개의 자유역사포럼 등 1200개 단체가 이렇게 지금 발표한 내용을 잠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요약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기 내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는 일로 규정을 하고 반국가 세력의 무릎을 굴복하는 행위다면서 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국가 존속을 위한 헌법적 조치였다. 자, 이렇게 저는 일찍이 이런 것을 기독교가 앞장을 서서 바른 눈을 뜨고 이런 그 발표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마침내 대주루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반국가 세력과 체제 전쟁 중이고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의 원인이 20번 넘는 탄핵 시도로 국정을 마비시킨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에 있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다. 그러면서 윤 정부의 하차를 차별금지법 통과와 같다. 우리가 차별금지법에 그러니까 7년부터 쌓아왔는데 이거 넘겨주면은 이번에도 광화문과 여의도 110만 명 온라인해서 200만 명이 이렇게 나라를 이 차금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것을 이번에 21대 국회에서도 4건의 차별금지법 야당 의원들이 주도로 발의되었는데 통과. 이게 다 야당에서 하기 때문에 이거 차별금지법을 넘겨주는 것과 같다. 자, 이렇게 지금 말을 또 하고 여기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통과 의사봉을 넘겨주는 것과 같다. 자, 이것에 대해서 우려를 한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반국가 세력과 체제 전쟁 중이라는 점도 강조를 했다. 반국가 체제. 뭐 이겐 대통령의 그 반응과 그 기조, 이제 그 담화문 발표 그리고 계엄령 처음 그 발표했던 게 거기에 그 중심이 있고 진심이 담겨져 있다고 이제 발견을 늦게라도 한 거죠. 자, 이러면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받는 풍전등화 상태라며 종북 세력과 좌익 세력들은 지금도 대중매체를 장악하고 선전선동으로 대한민국을 잠식해 왔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세력과 북한, 중국, 러시아를 북중러 러시아 대륙 세력 옹호하며 대한민국을 해체 파괴하려는 가짜 진보 좌익 세력 간의 최후 대전이다. 아주 이제 제대로 이제 이렇게 이게 바로 줄기죠. 그러면서 강우병 난동을 또 말하면서요. 그때 부리던 세력이 다시 광장에 모여 혹세무민하며 현 정부를 붕괴를 부추기고 있다. 이 싸움에서 패한다면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또 이번 계엄 발동의 배경 중에는 거대 야당의 입법권 폭주, 입법 독재, 입법 폭주 이런 게 들어있다. 야당은 총선에서 얻은 다수 의석을 무기 삼아서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장, 장관들, 검사 이런 관료들을 닥치는 대로 탄핵소추 직무를 정지시켰다. 대통령이 말했던 그대로 하네요. 이어서 20번이 넘는 탄핵 시도로 국정을 마비시켰다. 맞죠? 한국 정치사는 물론이고 세계 의정사의 유례를 찾기 어려운 기이한 형태다. 대통령이 처음 계엄 그 발표 때의 전문의 이야기입니다. 또 법 집행기관인 검찰, 경찰, 감사원 그리고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특정 업무 경비를 전액 삭감해 사실상 기능 무력화를 시도했다. 이게 입법 폭동이죠. 입법 폭동. 이들은 야당의 7천억 원을 지역화폐 사업으로 전용하고 미래에너지 안보 핵심인 소형 모듈 원자로 투자보다 중국산 태양광 패널 사업을 우선시했다. 이 원자로 얼마나 많이 이렇게 이제 먹거리를 가져오고 원자 이렇게 수입을 할 수 있도록 너무도 잘했는데 이건 이제 다 이게 없이고 중국 쪽으로 다시금 패널 태양광 사업, 이야 이거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실효성이 없다고 밝혀진 정책들을 밀어붙이기 위해 국가 미래 투자 예산을 삭감하고 야당 대표 개인의 안위를 위해 검사들을 탄핵하며
이게 다 이재명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간첩법에 반대하는, 간첩도 안 잡는다는 겁니다. 이 국정원에서요. 이러한 행태들이 과연 반국가적이지 않다고 확신할 수가 있겠는가? 반국가 세력, 종북 세력, 이제 이 그 범죄 세력, 이게 지금 기독교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겁니다. 반자유 세력, 반미 세력. 계엄령의 합법성 여부에 대해서도 이 형법 87조의 내란죄는 대한민국의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그에 준한 국헌을 물랑케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게 폭동이냐? 예? 폭동이 아니다. 그리고 이게 대통령의 정상적인 업무 방해하는 위험한 조치다. 예, 그리고 뭐 이렇게 국헌을 문란하게 하기 폭동이 아니고, 그리고 이 내란죄가 영토의 전부 일부 국가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한 것입니까? 폭동을 전부 일부에서 이렇게 폭동을 일으킨 게 있습니까? 누구 말로는 코털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렇게 괴물 정권을 탄생시킬 수 있다. 대한민국의 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강조하면서 윤 정부를 중도하차시키는 행위는 수많은 혐의의 피의자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이 대권 후보, 야권 후보의 이재명이죠. 8개 사건으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써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은 상태 아닙니까? 예, 뭐 무죄 원칙이라 그 말하지만은 사실은 박탈받은 상태라고 지적하며 국민은 범죄자 대통령을 원하지 않는다. 이게 기독교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들, 성경을 바로 보는 사람들, 전라도든 경상도든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죠. 예.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이나 하야는 더 심각한 문제로 문재인 정부 시즌2 출범과 같다. 정부와 국민 모두 분열을 경계해야 된다. 자유민주주의 꽃은 선거인데 이 부정선거 의혹과 선관위의 신뢰 문제,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큰 겁니다. 선거를 훼손하고자 하는 반국가 세력. 이 선거를 훼손하는 것도 반국가 세력입니다. 종북주의도 반국가 세력이고, 이 범죄자, 이 방탄도 이게 반국가 세력이고, 반미 세력도 강도 높은 표현과 함께 선거제도의 투명성, 신뢰복을 강조했다. 이렇게 270조에 공직선거법 270조에 나와 있는 633 원칙을 빨리 이거 신속히 진행해서, 왜 조국 같은 사람은 5년 동안에 끌어가지고 저따위 저렇게 합니까? 예? 왜 이 영장도 이 받기를 거부하고 자꾸 미룹니까? 대통령은 빨리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참 이게 나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일어나야 되고 목사들이 다 일어나야 됩니다. 이번 이 단체가 상당한 숫자 한국 교회 전체 주류를 이룰 만큼의 여기에 한 교총이 들어있고요. 또 한교연이 들어있고, 뭐 수도권, 그리고 225개의 이 지역 연합회가 기독교 연합회가 다 들어있다 하는 점에서 이 굉장한 이런 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명서를 발표했던 성명서 탄핵은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는 반국가 세력에 무릎 꿇는 것이다. 633 원칙을 지켜라. 이렇게 해서 첫째, 윤정부 하차는 차별금지법 통과와 같다. 지금은 반국가 세력과 체제전쟁 중이다. 3.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한 원인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 입법 탄핵을 해야 됩니다. 입법 탄핵. 이거 이번 선거를 밝혀갖고요, 전체 해체해야 됩니다. 해체하고 다시 모여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여기, 그리고 네 번째는 대통령 계엄 선포와 권한 행사는 내란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중도 하차는 괴물 정권을 탄생시킨다. 안 된다.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은 말끔히 정리하고 가야 된다. 사법부 선거법 재판 신속 진행하여 633 규정 지키라. 왜 대통령은 속히 하고 이거는 왜 이렇게
이 천천히 이렇게 하느냐 이거죠. 아무리 마무리하기를 결론으로 지금은 온 국민이 하나로 연합할 때다. 이렇게 해서 참여단체 한국교회 거의 다 여기에 이 기독교 기장척 뭐 요런데 이런 아주 그 진보 요런 단체들 이런 단체들은 아주 그냥 이 발본색을 해가지고 이런 때 동참하지 않으면은 한국 교회가 아주 혼을 내야 됩니다. 자, 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